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지난 몇 년, 몇 달, 몇 시간, 몇 초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과 무의미한 일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때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전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한 목표만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의심. 바로 그 감정들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토양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목표를 세워야만 합니다.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속에서 당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정신적 실험실 안에 있습니다. 모든 해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연구합니다. 제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끊임없이 파고들기 때문에 무엇을 정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을 직면해야 하는 사람도 오직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알던 유일한 방법은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 군대에 가기 위한 시험에 합격하려고 이 단락을 외워야 하는데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통째로 베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해볼까?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끔찍했습니다.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매일 좌절했습니다. 뒤처지고 또 뒤처졌습니다. 체중이 130kg에 육박했을 때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르몬은 엉망이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도파민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당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에서 끌어낼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거짓된 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당신은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취미가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코치도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노력해서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 분야의 최고들만이 모이는 영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모두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납니다. 그때 당신은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나야 합니다. 땀에 젖어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존중하기에 의자가 젖지 않도록 수건을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비범한 사람들 속에서
더욱 비범한 존재로 남아 있으십시오. 당신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멈추는 겁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솔직히 말해, 저는 매일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꿈들이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죽어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고통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항공구조사 훈련을 받을 때 저는 그 일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공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제 꿈은 죽어버렸고 저 또한 그 꿈과 함께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 제가 네이비실에 도전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매일같이 제 안의 악마와 마주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결코 서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 안의 악마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훈련장입니다. 당신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5등으로 졸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길고 지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의 진정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지만 이 장애물을 만나니 그냥 포기할래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필코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수준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데이비드 고긴스는 그런 헌신을 몰랐습니다. 저는 세차하는 법, 집 청소하는 법 같은 육체 노동은 알았지만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법은 몰랐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신적 실험실로 들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위대해지고 싶지만 내 안에는 위대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존재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는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나는 무쇠처럼 단단하고 결코 무뎌지지 않으며 항상 날카롭게 벼려진 정신을 갖고 싶다. 이것이 제가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과거의 저조차도 피하고 싶어하는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저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머물며 그것을 온전히 느끼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스스로의 변명을 듣는 것을 멈추십시오. 팟캐스트를 끄고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쓸데없는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정신적 실험실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지혜는 바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든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추가적인 노력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삶의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나쁜 겁니까? 역사상 최고의 책 2권을 쓴 사람이 나쁜 겁니까? 수많은 기록을 깬 사람이 나쁜 겁니까? 네이비실, 육군 레인저, 델타 포스 훈련을 모두 거친 사람이 나쁜 겁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나쁘다고 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힘듭니다. 사람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저건 지옥이야. 저건 끔찍한 노동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끔찍한 과정의 끝에서 저는 제 인생을 앞당겨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생각한 그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의지만 있다면 당신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될 때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기준선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평범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제 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달리기는 그 자체로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과거에 나약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결코 데이비드 고긴스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도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묵묵히 해나갈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시 읽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고요? 다시 읽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베껴 쓰십시오. 수영을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마침내 제 뇌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알았어. 이 친구는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자. 저는 제 자신에게 어떠한 퇴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정신은 좋아. 그렇다면 적응하고 극복하자라고 반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고통과 시련,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의 반대편 끝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끔찍하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졸업한 것에 만족하며 안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지혜가 바로 그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끔찍하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당신이 자기 자신과 진정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열정과 목적을 찾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건너뛰고 곧장 평화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을 망가뜨린 인생의 지옥 구덩이로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어둠을 연구합니다.
빛 속에서는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행복 속에서 사는 법이 아니라 어두운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법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도에 포기하고 항상 미루고 항상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겠죠. 아, 나는 위대해질 수도 있었는데 저는 99%가 아닌 1%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잠을 자거나 하루를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당신의 부족함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뚱뚱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의 모습을 극복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시험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닥치고 해내야 합니다. 나중에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그때 무언가를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왔냐고요?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감정을 끄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당신의 감정을 꺼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울 때, 야근을 해야 할 때 당신의 감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15층짜리 건물에 오직 당신의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다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함을 성취하고 싶다면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에서 단 1%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99%와 100%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고 내일 하자고 생각하는 그 1%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요즘 세상이 위대해지기 쉬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오늘 하루를 쉬어가는 저 나약한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장담컨대 당신은 당장 침대에서 뛰쳐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끊임없이 나아갈 뿐입니다. 동기부여를 넘어 집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당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매일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을 믿으십시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고긴스라는 인물을 맨바닥에서부터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로 태어났지만 그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학대받던 약한 아이였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진짜 데이비드 고긴스가 튀어나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행복이 사치와 편안함, 손쉬움을 통해 구매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경주는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데이비드 고긴스와 데이비드 고긴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것이 당신만의 경주이며 당신만의 시간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은 제가 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토양까지 파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고통은 그 모든 인위적인 껍질들을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 머물며 당신 내면의 목소리와 대화할 때 그것은 무섭도록 현실적이고 필터가 없으며 거짓이 없는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대화가 됩니다. 당신이 인생의 최악의 지점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순간에 머물며 스스로를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을 때, 낡은 껍질을 벗겨내고 마음속에 굳은 살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 중에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강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매일같이 당신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가 만들어 놓은 상자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자 밖, 고통의 저편에는 무한한 기회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상자 밖에서 신은 당신에게 삽을 쥐어주며 말합니다. 자,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라. 그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땅을 팔 때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당신만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